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소리 최재형 목사입니다. 저희가 이 긴급 방송을, 특별 방송을 준비한 거는 오늘 아침 스카이데일리라고 하는 모 매체가 근거 없는 일방적인 보도로 인해서 일파만파 각종 보수 유튜버라든지 이런 매체에 인용 보도가 됐고, 특별히 국민의힘 측에서 그것을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토대로 성명서를 발표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그 현실에 저희가 또 침묵하면 인정하는 꼴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사실에 입각해서 저희가 반박을 하고자 이 자리를, 이 방송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이 방송을 갑자기 왜 하는지 우리 서울의 소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사건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2월 6일 날 총선 전이죠. 2월 6일 날 밤 10시 넘어서 어떤 박모 씨라고 하는, 박중모라고 하는 박중땡이라고 하는 이 제보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하면서 이제 쭉 제보를 해왔는데, 그 제보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그럴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내용 고맙습니다, 앞으로 자주 소통합시다 하면서 그날부터 이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제가 굉장히 디올백 폭로 이후에 일정이 많았고, 강연 일정, 방송 일정, 이런 타이트한 일정이다 보니까 이분의 제보가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분을 1대1로 대면해 가지고 청취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동하는 경로를 같이 동행하면서 그의 제보 내용을 이제 청취하게 된 거죠. 그 제보 내용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이 사람과, 이 제보자와 신천지와의 관계, 이 제보자와 또 천공과의 관계, 제보자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 또 제보자가 아주 늘 소중히 여기는 중국의 건융 황제 옥새, 이 옥새에 관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서류도 많고. 그래서 결국 제가 며칠 후에 인사동의 어느 모 식당에서, 칸막이가 되어 있는 고급 식당에서 이 제보자를 처음으로 만나서 그 제보 내용을 청취하게 됐고요. 그분이 제보하러 올 때는 서류를 굉장히 많은 분량을, 어느 만큼이죠? 네, 이만큼이나 되는 서류를 가져와서 저에게 이제 제보를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가장 이제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다른 수백 가지, 수십 가지의 이야기들이 많은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대선 기간에, 대선 기간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총장을 그만둔 직후에 천공 신경의 커플과 또 윤석열 총장 부부와 함께 평창동의 모처에서 건륜 황제 옥새를 가지고 서로 이제 회동을 했다고 하는 제보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대단한 제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보 내용 중에는 본인이, 이 제보자 박 씨가 내가 손바닥 임금 왕자를 쓰게 한 장본인입니다 라고 저에게 폰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을 제가 공개해 드리겠어요. 그리고 제가 인사동 그 식당에서 제보자를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그가 제보했던 내용들을 영상물로, 저희는 이제 제보를 받을 때는 녹취나 영상으로 그거를 채집을 하거든요. 그것 중에 일부를 두 꼭지만 오늘 보여드리고, 국민의 힘이 얼만큼
이 제보자의 그 제보 내용을 검증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걸 가지고 정쟁의 도구로 활용을 하고 최재형 목사를 굉장히 폄하하고 최재형 목사를 오히려 아주 신뢰를 무너뜨리기 위한 공격용으로 그 제보자의 제보 내용을 역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저희는 개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일 먼저 국민의힘 성명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우리 서울의 소리의 입장문을 우리 서울의 소리 강전호 총괄 이사께서 낭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예, 우리 오늘 하루가 굉장히 좀 바빴는데요. 국민의힘이 이 제보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제보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도 모르고 검증도 없이 그렇죠. 그렇게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것에 저희는 실소를 금치 못하는데 그 국민의힘 성명서를 읽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참 황당하다. 우리 서울의 소리가 이것은 우리가 검증 과정에서 우리가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방송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폐기 처분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버린 거를 그 국민의힘이 주워다가 그것을 가지고 아무런 검증도 없이 그냥 뎁삭 정쟁독으로 던져놨다는 거 얼마나 급했으면 지금 현재가 어떻습니까?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국면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청문회도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엄청나게 급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이게 웬 떡이냐. 그러면서 이거로 그 명품백을 보도한 서울의 소리와 최재형 목사의 그 주장들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한 모양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를 뭐 검증할 시간이 없었겠죠. 지금 당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서울의 그 국민의힘의 허무맹랑한 그 성명서에 대해서 반박하는 성명서를 준비를 했어요. 한번 낭독해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서울의 소리 성명서. 허위 제보로 서울의 소리를 음해하는 국힘당은 즉각 사과하라. 오늘 여당인 국민의힘이 제보자 박 씨의 허위 제보를 빌미로 서울의 소리와 최재형 목사가 공모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는 정치 공작을 벌였다는 허위 사실을 국회 기자회견에서 불법적으로 유포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는 작금 국민의힘의 허위 사실 유포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을 전환하고자 하는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고 국민의힘에게 당장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국민의힘이 내세운 제보자 박 씨는 2024년 6월 6일 최재형 목사에게 돕고 싶다며 처음 문자를 보내왔으며 이후 최 목사와의 만남에서 대선 전 윤석열 대통령의 임금왕자는 임금왕자 논란이 자신의 작품이며 천공의 소개로 직접 윤 대통령 부부를 만나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권융 황제의 옥새를 건넸고 김건희 여사가 장시간 옥새를 품에 안고 있었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에 흥미를 느낀 최 목사와 서울의 소리는 심층 취재에 돌입해 박 씨가 제보한 만난 장소들을 추적해 인터뷰 영상을 제작함과 동시에 박 씨가 제시한 증거 서류와 증거 물품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소리는 제보자 박 씨의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요구와 박 씨가 제시한 증거 물품들의 진위 여부가 불확실해 취재와 보도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보자 박 씨는 보도 방송 전에 이재명 대표를 만나게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보도 후 중국 망명을 위해 중국 대사관까지 연결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취재진은 역으로 이재명 대표를 엮어 정치적으로 공격하라는 역공작을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제보자 박 씨가 제시한 천공 관련 고소고발 경찰 서류들이 볼펜과 화이트로 지워져 있어 진위 여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으며 박 씨가 들고 온 권룡 황제 옥새 또한 진위 여부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박 씨가 이 옥새를 맡기고 큰 돈을 빌리게 해달라는 다소 황당한 요구까지 해오면서 박 씨의 대통령 부부 관련 제보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황당했던 사실은 역공장을 의심한 서울의 소리 광전호 총괄 이사가 취재와 보도를 중단시키자 제보자 박 씨는 자신이 폭력전과 27범이고 정신병력까지 있다며 서울의 소리 사무실에서 김건희 옥새 보도 방송을 해달라며 소란을 피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훗날 박 씨는 자신의 가정 형편이 어렵다며 자신의 정신지체 증명서 사진을 최 목사와 서울의 소리에 보내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서울의 소리가 보도 불가 판정을 내리고 폐기한 제보자 박 씨의 허위 제보를 근거로 서울의 소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 정치 공작을 벌였다며 국회에서 성명서까지 냈으니 이는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낯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해프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는 허위사실 제보자 박 씨에게 노란한 국힘당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국힘당은 당장 서울의 소리를 음해하기 위한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십시오. 하나, 국힘당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5천만 대한민국 국민과 서울의 소리에게 사과하십시오. 하나, 국힘당은 자금 서울의 소리를 음해하기 위한 허위사실 유포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국민 앞에 약속하십시오. 국힘당이 이와 같이 서울의 소리와 최재형 목사의 사과 요구를 묵살할 시 서울의 소리는 허위사실 유포 관련자 색출과 처벌을 위해 민형사상 고소고발로 대체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2024년 8월 2일 서울의 소리. 예,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제일 먼저 이 제보자 박 씨가 저에게 접근해서 폰 문자를 보낸 거를 중요한 부분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골라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을 다 공개하되 중요한 부분만 내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띄워주시죠. 네. 2월 며칠입니까? 모니터가 6일입니다. 6일이죠. 2월 6일 날 화요일 날 저기 밤 10시 반 정도 되는 시간인데, 안녕하세요 목사님, 매화쇼 보는 중에 연락처가 있다는 걸 알고 전화드립니다. 저는 원래 스님을 거쳐서 이제 민족종교 단군교를 거쳐 현재는 창조주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부르심 체험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과 다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지키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이 망설였으나 이렇게 연락처를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 너무나 힘겹게 투쟁하시는 목사님을 도와드리고자 결심하였습니다 하고 천공과
본인의 사진을 찍은 거를 저에게 이렇게 보내줬고요. 다음 장면을 보면 윤석열 후보가 손바닥 임금왕자를 쓴 TV 화면 캡처를 저에게 보내주면서 윤석열의 임금왕자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이런 제보가 얼마나 귀하다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손바닥 임금왕자가 도대체 누가 저거를 썼는가가 우리는 모두가 궁금했는데 본인이 윤석열의 손바닥에 임금왕자를 썼다고 하니까 저희로서는 좋은 제보라고 생각하고 경청을 한 거죠. 세간의 건진법사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인과 관계된 것이며 그 깊은 저희에는 코로나 사태 때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으로 인해 기인된 사건입니다 하고 어느 유튜브 링크를 하나 보내주고요. 서울대 법대 출신의 검찰총장 윤석열이 한낱 천공 같은 도사 아류치들을 믿을 것 같습니까? 그에게 대망, 그에게는 윤을 말하는 거죠. 윤 후보에게 대망의 믿음을 준 것은 천공의 언변이 아니라 중국 건능 황제의 삼위당 정감세라는 황제의 옥새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저에게 접근한 이유를 하나씩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중국 진시 황제로부터 전래된 옥새는 건국과 새 임금, 즉 황제의 상징으로 하늘의 인가품으로 천명을 받았음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하고 본인의 얼굴 사진을 보냈고요. 그리고 옥새 사진을 이렇게 보냈군요. 옥새 사진, 저게 실물 사진으로 저희도 이제 확인을 했으니까 확증할 수 있는 건데 저게 제보자 박 씨가 소중하게 여기면서 들고 다니는 걸륭 황제 옥새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이거는 가짜입니다. 진위 여부가 뭐 판명이 안 된다고 하는데 수많은 이 옥새 전문가들을 우리가 인터뷰하고 상담을 하고 이 자료를 보여줬지만 우리가 따로 촬영할 때 촬영한 촬영본이 있었거든요. 보여주니까 이런 거는 중국의 걸륭 황제 중에 이런 옥새는 존재하지가 않고 완상용이다. 완상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관상용이 아니라 애완견할 때 완상용. 다시 보여주십시오. 그냥 계속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완상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국 북경에 가면 우리로 말하자면 어떤 이런 동대문에 이런 동묘시장 같은 그런 곳에 가면 한국 돈으로 50만 원이면 한때 이런 걸 살 수 있는 건데 그것은 하도 이게 흔해가지고 짝퉁이 흔해가지고 지금은 그 유행도 지난 아주 캐캐묵은 이런 가짜 완상용이다. 그러니까 탁자나 이런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냥 감상하는 용도지 실제 건류 황제가 사용한 옥새가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 제보자 박 씨는 이걸 몇백억짜리라고 혼자 호들갑을 떨면서 진위 여부도 전혀 정품 검증이 되지도 않은 걸 가지고 혼자 이제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이거를 이제 팔아먹으려고 많은 사람들한테 접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사진 밑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자주 소통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대화를 이제 마무리하고 이어서 이 천공과 제보자 박 씨가 평창동 천공의 안가에서 사진을 찍은 걸 또 이렇게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보내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천공하고도 관계가 있는 건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신뢰성을 갖고 지금 시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화면입니다. 지금 시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박승봉 목사님이시던가요? 그분을 통해 명진 스님을 통해야 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게 이 사람의 독특한 특성인데요. 저하고 매화쇼를 같이 진행했던 박 목사님을 통해서 명진 스님을 접근해가지고 뭔가를 이게 자기의 뜻을 펼쳐야 된다는 걸 이제 말한 겁니다. 다짜고짜 뜬금없이 처음
저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리고 밑에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사진을 저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뭐 넘겨보시면, 저는 2019년 당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숨겨진 후계자였습니다. 자기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후계자였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 웃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본인이 하는 말이니까 이제 우리가 믿어주는 걸로 했죠.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본인 입으로 본인이 신천지에 나타나면 신천지 거기 그 책임자들이 굉장히 막 자기를 밀쳐내고 경계를 하고 쫓아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도 이 사람이 나타나면 그냥 아주 불행이가 일어나고 아마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이야기를 그 정도로 했고, 그 다음에 천공과 본인이 찍었던 이런 사진들, 이런 거를 이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쭉 보면 뭐 여러 가지 사진들을 여성들하고도 찍은 사진 보내고, 그 다음에 명함, 본인의 명함을 이렇게 보냈는데, 본인의 명함을 보냈는데 이제 독특한 게 뭐냐면 선진당 뭐 이렇게 자기를 한문으로 이렇게 거창하게 포장을 하고, 세계 인류 평화 번영 상생 연합 유엔 한반도 유치 추진본부 선진당 해가지고 본부장 박중욱 아무개 이렇게 명함을 이렇게 새겼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먼저 취침하겠습니다. 굿나잇 하고 이제 끝났는데요. 자, 그러면 이 제보자가 지난번 저희와 이제 짧은 기간 함께 하면서 본인이 질문서를 다 만들고 인터뷰를 우리가 하자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 항목도 본인이 다 만들어서 타이핑을 쳐서 텔레그램으로 나중에 다 저희가 이제 제공할 겁니다. 텔레그램으로 질문지 조항도 본인이 만들어서 우리 서울의 소리에 보냈고, 우리는 그가 가자는 대로 가서 해당 로케이션 인터뷰 촬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화도에 단군을 섬기는 어느 그런 단체가 있는데 단군 숭조회라고, 거기 가서 찍자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천공의 평창동 안가라고 하는 그 장소에 찾아가서 거기에서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고, 또 아까 천공 사진 많이 보여줬죠. 천공을 최초로 만난 그 장소가 을지로에 있는 중국집 고급 식당입니다. 거기 가서 또 촬영을 우리가 했죠. 이 제보자를 데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의 제보 내용과 진술 내용을 굉장히 이제 심도 있게 분석하고 또 교차 검증을 한 결과, 우리 PD님이나 기자님 또 여기 이사님 저 여러 경로를 거쳐서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검증을 했는데, 이 내용 중에 신빙성이 없는 내용들이 많아서 저희가 보도하는 것을 이제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하고 그 제보자를 저희 서울의 소리 작은 스튜디오로 불러서 우리가 보도를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보를 하니까 거기에서 우리 몸싸움이 벌어지고 또 고성을 지르고 본인의 그 원래 스타일대로 욕설을 하고 이런 이제 영상과 녹취가 있습니다. 영상물과 녹취가 있는데 오늘은 녹취물만 보여드리도록 잠깐 해당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다 풀을까? 안 돼요. 나 폭력적가 27범이야. 아이 그게 뭐라고? 아이 나 정신병원도 갔다 왔어. 알았어? 이거 됐어? 니네 이거 저기 이걸로 하면 다 걸려. 나 말했다. 에? 날 보고 뭐가 걸리는데? 앉아. 야 씨발 정신병자가 얘기했는데 씨발로만 이게 그럼 할 수가 없죠. 이게 그럼 지원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안 한다고 했잖아 지금. 이거 끝나 이 씨발이니까. 방송 안 한다고 했잖아. 빨리 보도. 적어. 빨리 삭제해. 내 번호 앞에서 내가 삭제해. 장 부장. 다 삭제해. 우리 안 되겠어. 빨리 와. 경찰 불러. 예. 우리 강 이사님 그때
그 현장에 우리 강 이사님이 총괄 이사니까 이제 이거는 보도의 가치로서 우리가 더 검토하고 문제가 많다 하는 것을 본인한테 통보하고 이제 찍었던 영상물을 폐기 예. 처분하는데 본인이 영상 부장한테 가서 직접 삭제를 하든지 영상 부장이 삭제하는 거를 보시오라고 얘기하고 이제 안 한다라고 하니까 저런 이렇게 욕설을 하고 아주 그 참아 들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예,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이제- 그런 예. 과정에서 마이크도 뭐 파손되고 기물도 파손되고 했습니다. 한번 그때 당시 당사자로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예, 그때 저희가 이제 그 방송을 보도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네, 네.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많았어요. 그랬죠? 예, 네, 맨 처음에는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네. 취재를 했지만 네.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제보자 박 씨가 좀 허황된 요구를 해왔어요. 아, 그래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이재명 대표를 만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네, 그랬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만나게 집요하게 해주고,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죠. 지속적으로 그렇게 네. 요구를 했고, 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자기가 이제 보도 후에 예. 자기의 신분이 예.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으니까 천공이 분명히 자기를 해칠 거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중국 대사관에 연결해 달라. 네. 그리고 중국에 망명을 하겠다. 예, 그런 요구들을 해왔습니다. 네, 좀 그랬죠. 황당했고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를 왜 만나게 해달라고 했는지 저희는 이런 의심도 해봤어요. 이게 역공장일 수 있겠다. 왜냐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항상 이재명 대표를 제거해야 할 정적 1호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그 명품백 보도와 주가 조작으로 지금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 상황을 벗어나려면은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해서든 엮여야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네. 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네. 이분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요구했던 조건 중에 하나가 이 옥세를 네. 누구에게인가 맡기고 예. 자산가에게 맡기고 거액을 빌리게 해달라. 예, 그런 요구도 했었습니다. 네, 예. 예, 이거 황당할 수밖에 없죠. 너무나 황당하죠. 예, 당연히 우리는 이런 의심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 건륜 황제 옥세라는 것이 방송을 타게 되고 예. 또 이슈의 화제로 등극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이 옥세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고 네,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주장한 대로 이 사람은 이 옥세가 수백억의 가치가 있다 그렇게 주장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이 옥세를 누구에겐가 팔아서 어떤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그러한 그 의혹이 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예.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분이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서류들을 우리에게 근거 자료로 이제 제시를 했었는데요. 이 중에 경찰 그러니까 천공 관련 그 경찰 서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서류들 중에 볼펜으로 지운 그런 흔적들이 많았고 또 화이트리 지워진 부분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서류들의 이게 확실한가 진위 여부를 우리가 판단해 봐야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아서 이거를 우리가 그냥 이 사람 말만 믿고 보도를 했다간 예. 나중에 우리가 어떤 그 역풍을 맞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예,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고 예. 그래서 이분에게 제보자 박 씨에게 우리 이거 보도 못한다 예, 통보를 예.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 예. 자, 그러면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 제보자 박 씨가 저를 가장 처음 만난 날, 첫 만남 인사동 그 식당에서 저한테 제보한 영상물 중에 오늘 시간 관계상 오늘 두 꼭지만 자막 처리와 함께 보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어떤 수위에 제보를 했는지 국힘당 여러분
스카이 데일리 기자 여러분 봐주시고 또 이것을 퍼나르고 가감없이 음해하는 이런 스카이 데일리와 국힘당에 동조하는 여러분들은 이 제보자 박 씨가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얼마나 이 사기를 치는지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제보자 박 씨가 최재형 목사를 만나서 이 서류 보따리와 함께 이 많은 서류 보따리를 가지고 제 앞에서 밥을 먹으면서 설명을 하는데 그 내용 중에 일부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한 달 전에 같은 걸 정확히 봐야 되는데 그 정도 전에 내가 따지면 플랜을 짠 거예요. 내가 플랜 짰다고요. 왜냐면 천공이 뭐 옥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내가 저기랑 그 진행하는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미국 측이랑 김일성이랑 옥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내가 그때 양평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저기 그 산 있죠. 저기 용문산? 아니 저기 그 웅길산. 웅길산. 웅길산에 올라갔다가 산신각에 들어갔다가 그날 또 제가 이제 또 이제 꿈을 꿨어요. 그때 이제 딱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이 천국을 움직여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결서에 나와 있는 원예 결서나 이런 데 나와 있는 거 힌트를 얻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걸 제가 다 짜가지고 제가 천국한테 이제 제시를 했죠. 지금 이런 저기가 있는데 그 확실하게 스승님이 그 진짜 영향력을 미치시려면은 확실한 제가 어떤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만나서 직접 만나서? 그 천공을 만나서요. 이게 몇 년도야 이거는? 그게 그러니까 양평에서 삼신각에서 아이디어 갖고 천공에게 제시를 한 때가 언제 정도? 그게 이제 내가 여기 나와 있는 대략 그냥. 그러니까 2021년이죠. 1년. 선거 대선 전이잖아. 대선 후죠. 아니 대선 후? 대선 후면 당선된 건데 뭔 소리야? 아니 미국 대통령 선거 후. 미국 대통령 21년인 것 같아요. 예. 21년에 그렇죠. 21년이고 예. 22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보면 나오는데 저기 그 손바닥 사건 나오기 그 딱 한 달 전인 것 같아요. 이때가 그러니까 손바닥 왕자 사건. 그러니까 아니 손바닥을 그 쓰고 나온 게 3번이라고 그랬지 않았나? 세 번. 처음 나온 거에 며칠 차 안 돼요. 그게 세 번. 그러니까 그 파문이 있었던 그 들킨 거는 몇 번째였지 그게? 그게 아마 3번째 거예요. 마지막 번째. 그때 이제 천공한테 만나갖고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그 왕자 생긴 건 자기가 한 게 아니다. 딱 부인을 한 거지. 응? 그러니까 그거를 뭐 또 건진법사가 했다 뭐하다 많이 떠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한마디로 한 달 정도 좋다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한 달 정도 전에 그 정도 텀 해가지고 보름 전인가 그 사건 하여튼 그쯤 해가지고 한 달에서 보름 정도 해가지고 이제 만난 거예요. 그 전에 이제 만나가지고 여기 청구한테는 이거를 해설하고 갖고 있는 서류 그대로 아니 그러니까 그대로 이렇게 서류는 그대로 두고 구조 설명 이 양반이 저기를 하더니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저기 그 인왕산이 보이는 그 아까 안국역인가요? 거기가 무슨 동이에요? 거기 가보셨습니까? 인왕산? 예. 가봤지. 가보셨어요? 거기로 이제 오는데 저를 이제 태우고 가는 거예요. 그 위치도 모르고. 누가 태우고 가? 그때 이제 이선재라고 항상 거기를 통해서 내가 연락을 하거든요. 비서? 비서 같은 여자죠. 이선재라고. 한쪽 라인인데
그 여자가 이제 태우러 와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그쪽에 그때가 한 3시경인가? 그때 이제 김건희랑 이제 저기가 온 거죠. 잠깐만. 그 인왕산을 데리고 갔는데 거기가 어떤 장소예요? 거기가 아주 인왕산이 딱 청와대인데 밑에가. 그 인왕산 저기가 인왕산 저기가 그냥 쫙 보이더라고요. 아주 정말 좋더라고요. 그 장소가 뭐야? 절이에요? 일반 커피숍이에요? 아니 집이라니까 집? 예, 엄청 큰 저기에 그 큰 신도가 대저택? 예, 대저택이에요. 그 저기 이 사람 이제 강의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예. 또 2편이 있습니다. 네, 2편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동영상입니다. 사람 거기서 유통이 만났나 보더라고. 아직 경관도 좋고 그러지 않으니까. 거기를 이제 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만난 거죠. 누구를 만나요? 김건희랑 같이 왔어요. 김건희랑 예. 누구랑? 청건? 아니 저기 청공 김건희 저기 누구예요? 여기 문 대통령이 같이 왔대요. 아니 그러니까 문 대통령 그리고 신경이 있죠? 신경이. 그러면은 인원이 벌써 이선재가 본인을 싣고 왔죠. 그렇죠. 그 다음에 동행한 사람은 윤석열, 김건희 내외. 윤석열은 따로 왔죠. 어? 따로 왔죠. 금방 왔다 그러지 않았어? 윤통? 아니 같은 차에 안 타고 왔다고 저만 타고 왔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네네. 차를 타고 온 걸 얘기가 아니라 네네. 그 집에 모인 사람들 그렇죠. 모인 사람을 얘기야. 모인 사람. 차는 이선재 차에는 본인만 탔고 가보니까 그 그렇죠. 큰 집에 예. 윤석열 내외 예. 그다음에 신경에 예. 천공 예. 다 왔다는 거 예, 아니야.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왔죠. 이제 두 사람은 나중에 오고 가니까 천공 스승이 있더라고 신경애랑. 그래서 이제 한 시간 뒤인가? 한 시간 뒤인가 도착하니 한 시간 뒤인가 온 것 같아요. 천공 신경애가 먼저 와 있고 네네네. 먼저 와 있고 네네네. 그리고 이어서 네네. 한 시간 정도 있다가 네네. 윤 내외가 왔다는 그때는 직책이 뭐였지? 그때 이제 그 검찰총장을 이제 그만두고 나서 그만둔 거죠. 직후죠? 아니면 직전이에요? 그만둔 후에요? 그게 중요해야죠. 그만두고죠. 확실해요? 그만두고. 네네. 그러면 총장직을 그만두고 대선 그쵸. 출정식을 하기 직전? 그쵸. 예? 그러니까 그 시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저 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손바닥 사건 그 보름에 한 달 전인가 그런 것 같아요. 한 달? 그러니까 손바닥 임금왕자 사건이 있기 한 달 전 일이죠. 큰 집, 인왕산 아래 큰 집 해동.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분위기가 이제 막 그 옆에서 막 멘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 캐치를 하고 요걸로 이제 힘을 줘야겠다 천공을. 그래서 내가 플랜을 내가 짠 거야 계획을.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드리는 서류를 그대로 내가 그걸 먼저 보여주고 그러니까 옥회가 떨어져가지고 그때 제가 옥회를 갖고 오게 된 거예요 직접. 그 현장에 옥새를 가져간 거죠? 그럼요. 그렇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봤죠. 오, 그러니까 뭐 4.2kg라고 그랬나? 옥새 무게? 6kg. 6kg? 거의 없더라요. 최고 이거는 보통 옥새가 아니에요. 그렇지. 관상용. 중국 옥새가 그렇게 큰 게 없어요. 6kg짜리. 그러니까 천공이 보니까 천공이 그 옥새를 보더니 반응이 어떻던가요? 아유, 그냥 눈빛이 그러니까 옥새를 이 기운이 느끼는 사람들은 이게 눈이 하트가 막 돌아. 그러면은 그런 느낌이.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총장직을 그만둔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는 네네. 그 옥새를 보고 무슨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이제 뭐 저기 김건희도 막 그렇게 만져보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이제 천공이 이 사람 말이 이 옥새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들어온 건데 이걸 저기 그
우리 대통령님을 위한 진짜 성공 당선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이제 건데 이 의미가 뭐냐면은 이 옥새가 있으면은 하늘로부터 이거 천명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이 경국세란 거는 새 임금이나 새 나라를 건축할 때 이 옥새가 항상 왔다. 그래서 수많은 쟁탈전이 일어났고 그 안에 그래갖고 이제 족보를 싹 보여주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이거를 대통령님이 하여튼 대통령님은 다 하여튼간 이걸 하여튼간 한 게 아니라 그때 대통령은 아니지만 유력한 후보라서 그치. 이제 그래서 이거를 대통령님이 당선될 동안까지 천공 스승 당선될 때까지 기운을 받으시라고 천공 스승님께 보강했다. 보강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대통령 된다면 돌려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그날 천공이 그 옥새를 가지고 본인이 가져간 거죠, 천공이. 당연히 그렇죠. 가져간 영상 잘 봤습니다. 예, 이 영상을 보면은 참 지금 현재 오늘 국민의힘이 발표한 성명서가 완전히 허위라는 그것을 입증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당은 우리 서울의 소리와 최재형 목사님이 이 제보자 박 씨를 이용해서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시키려고 정치 공작을 벌이다가 실패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서울의 소리를 압수수색하고 최재형 목사님을 압수수색해서 그에 관련된 정치 공작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수사하고 처벌하라. 그렇게 성명서를 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보면은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얘기 좀 해보시죠. 이 영상을 딱 보면은 스카이 데일리나 국민의힘 주장은 최 목사님이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서 이 정치 공작을 꾸몄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면은 그것이 아니라 처음 제보 때부터 이 제보자가 목사님에게 그러니까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계속 김건희와 윤석열에 관계된 그러한 사항들을 끄집어내서 부연 설명하는 내용들이 쫙 나와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은 그 당시 그러니까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허황되기도 하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허황되지만 뭔가 이제 그 정황상으로는 좀 맞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엄청 바빴잖아요. 디올클 그렇죠. 사건 이후로 전국 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방송 활동도 하고 일정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보따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그러면 내가 다니는 곳을 가끔 수행을 해서 내 차 안에서도 좀 계속 얘기를 하고 밥을 먹을 때도 얘기를 듣자 해가지고 1달 반이라는 하는 기간 동안 같이 지낸 적은 없습니다. 내가 행사를 갈 때 나를 이제 본인이 이제 자칭 보좌관, 자칭 경호원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좌관이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자기를 소개할 때 최 목사님의 보좌관이라고 소개해달라고. 그럼 뭐 좋다 이거야. 그래서 제보자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제가 강연을 가면 사진을 찍어주고 경호원 역할도 해주고 이렇게 했어요. 하다가 이제 쭉 제보 내용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이게 난해하고 이분이 정신적으로 좀 뭔가는 이제 문제가 멘탈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게 감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보 내용은 또 뭔가 그럴싸하고 그래서 이제 계속 내가 1달 반 동안 이 사람을 가까이 하면서 이렇게 제보 내용을 청취했던 거고 그리고 우리 서울의 소리와 연결이 돼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취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촬영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 시점이 아마 그 3월 초 이후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10분짜리 영상물을 여러분들이 보셨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이 제보자 박 씨의 말에 의하면 평창동에 천공의 안가가 있는데 거기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총장직을 사임하고 그 다음에 국힘당의 입당 원서를 쓰고 나서
그리고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후보자로서 처음으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정책을 국힘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날 옷을 갈아입고 뭐 국힘당에서 기자회견할 때 양복을 입었는데 예. 저 서치를 해보면 예. 그 천공 안가를 왔을 때는 잠바떼기를 입고 왔다는 거예요. 수수하게. 아, 예. 옷을 갈아입었겠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빨간 옷을 위아래 빨간 뭐 그 양장이라고 그러나요? 위아래가 다 빨간 원피스라고 원피스. 그러나? 예, 원피스. 그것을 그 빨갛게 입었다고 하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어디서 모델 사진 빨간 옷도 우리 텔레그램에 제보방에 보낸 것도 있어요. 이 제보자 박 씨가.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거기를 와서 자기가 가져온 이 걸륭왕제 옥새를 천공이 달라고 그래서 그 응접실에서 천공이 그것을 받아서 김건희 씨한테 이것을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그 옥새가 6kg짜리니까 클 거 아닙니까? 이것을 그렇죠. 상당히 크죠. 마치 애완견을 품듯이 가슴에 품고는 눈을 지그시 감더니 음미하면서 기를 받더랍니다. 그리고 그러는 와중에 옆에 있던 윤석열 그 후보는 전혀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듯 피곤한 듯 이렇게 고개를 뒤로 젖히고 소파에 뒤로 젖히고 그냥 이렇게 피곤한 듯 있더랍니다. 예. 그러더니 이제 이 제보자 박 씨가 준비해간 임금왕제에 대한 유래, 예. 임금왕제에 대한 유래가 뭐가 적혀있나 했더니 뭐 태조 이성계가 그 이제 꿈을 꿀 때 뭐 화재가 났는데 석가래 3개가 이제 그 사람을 버티고 살렸다 해가지고 그 석가래 3개가 임금왕자인데 뭐 그런 이야기서부터 다양한 이제 그 자료가 담긴 거를 천공한테 줬는데 천공이 그걸 윤석열 후보한테 주니까 윤석열 후보가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그거를 들춰보더랍니다. 그러고는 천공이 눈짓으로 이 제보자 박 씨를 나가 있으라고 그래서 나가서 이제 거기 주방에서 밥을 하시는 여성 봉사자들인가 하여튼 그런 분들에게 식사 차려주는 것을 먹고 보니까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가고 없고 천공 부부도 가고 없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공은 그러면 그 걸륭왕제 옥새를 들고 간 거냐 그랬더니 들고 간 게 맞다. 그리고 언제까지 그러면 그걸 주기로 한 거냐 그랬더니 대통령 선거가 끝나서 결과가 나오면 당선이 되든 떨어지든 결과가 나오면 그날 돌려받기로 했다. 그래서 실제로 돌려받았는데 돌려받은 장소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니까 종로 인사동의 수은회관 부근에 있는 어느 허술한 카페에서 그 이선재라고 하는 천공의 비서를 통해서 그 옥새를 돌려받았답니다. 실제 돌려받은 데는 뭐 수은회관 주차장에서 뭐 돌려받았답니다. 그러나 그 돌려받는 그 모임에 그 만남에서 차도 한잔 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옥새를 받았으니까 어디로 갔느냐 옥새를 가지고 강화도에 있는 단군 숭조회라고 하는 데를 가져가서 거기에서 이제 사건이 또 벌어진답니다. 단군 숭조회를 가져가서 그 단군 숭조회를 섬기는 그 우두머리 지도자 2분이 남녀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이 사람이 또 제보자 박 씨가 이 옥새라는 것에 굉장히 어떤 신비적인 걸로 얘기를 하고 액수도 뭐 엄청나게 비싼 걸로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금고에다가 보관을 하도록 했는데 그 금고에 보관한 것 때문에 단군 숭조회 측하고 이 제보자 박 씨가 이제 뭐 고발 사건, 소송 사건까지 벌어지게 된 거죠. 왜 이 금고에 있는 걸 안 돌려주느냐. 뭐 그러면서 이제 서로 소유권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그런 이야기도 우리한테 들려줬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아까 우리 강의사께서도 여러분에게 이제 처음에 말씀을 언급을 살짝 했는데 이 사람은 독특한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스님이었다가 불교 스님이었다가 다시 환속을 해가지고 또 이런 뭐 신천지에 이제
신도가 돼가지고 신천지의 여성하고 결혼을 아마 전제로 해서 사귀고 그 신천지 여성이 얻어준 오피스텔을 경기도 양평의 양수리에 있는 그 어느 오피스텔에서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그 현장도 저희가 가봤습니다. 같이 촬영하려고. 그래서 신천지와도 연루가 있었고, 신천지 연루서를 내가 잠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자료와 함께 말을 하겠지만, 이만희 씨가 이제 신천지 그 집회 활동 때문에 코로나가 감염되는 것 때문에 구속이 됐잖아요. 징역을 살았는데, 예, 그렇죠. 그때 신천지 측으로부터 이 제보자 박 씨가 석방을 위해서 이제 총공을 만나서 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석방해달라는 청원을 이제 총공을 통해서 했다라고 본인이 이제 텔레그램으로 우리 제보방에 다 자세히 이렇게 했으니까 나중에 저희가 2탄, 3탄 나갈 때 다 보여드릴 겁니다. 오늘은 첫날이고 이제 급하게 우리가 이제 반박 방송을 하느라고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이 제보자 박 씨는 이만희 총회장이 석방된 거는 천공이 윤석열에게 말을 해서 그것이 적용돼서 이만희가 조기 석방된 거로 그렇게 자랑을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것은 그 옥새 사건 이전의 얘기입니다. 신천지 얘기는. 이 제보자 박 씨가 수은회관에 무슨 어떤 행사장에 갔는데 신천지 신도, 여성 신도, 남성 신도 여러 명이서 포섭을 해가지고 그때 포섭한 가장 적극적으로 한 여성과 이제 뭐 결혼을 전제로 이렇게 사귀게 되고 그 여성으로부터 오피스텔도 제공받고 또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저희가 이제 왜 이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는가 하면 중국으로 망명을 하게 해달라.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만나게 해달라. 그리고 옥새를 어떤 그룹 회장이나 어떤 뭐 누구 이 임자가 나타나면 맡기고 그 파는 게 아니고 맡기고 위탁을 해서 그걸 조건으로 돈을 뭐 수억 원의 돈을 빌리도록 그 역할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저하게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결국은 이런 가짜 제보를 하고 이상한 요구를 많이 하는 이유가 옥새가 언론에 드러나게 해서 많은 구매자나 거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으로부터 이제 그걸 판매 내지는 돈을 그걸 통해서 이제 제공받아가지고 그 돈을 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엿보였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수용할 수 없었고 그뿐만 아니라 제보를 대가로 돈을 요구하고 차박이 가능한 큰 차를 요구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그런 무리한 요구들을 했고 저희가 이제 이것을 이제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썸네일도 만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직접 영상부장에게 썸네일은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이 제보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 결국은 제보자 박 씨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달라는 이런 수준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돼서 저희는 서울의 소리가 아무리 윤석열 김건희 탄핵에 앞장서고 있지만 신빙성이 없고 여러 가지 정황이 맞지가 않고 타임라인에 맞지도 않고 육하원 측에도 맞지가 않아서 유보 상태에 있고 더 우리가 취재를 해야 되겠다라고 보류를 해놓고 계속해서 밀착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제보자 박 씨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빨리 방송이 나가서 많은 이제 구독자들이 이 옥새를 구매할 수 있게 하고 관심을 갖게 하는 게 거기 목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할 수 없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PD, 기자, 우리 또 강 이사님 이런 분들하고 막 그냥 아주 옥신각신하고 그렇게 됐는데 마지막에 이제 삭제하기로 하라고 본인이 이제 큰 소리로 해놓고도 나중에 영상부장 앞에 가서 부장님 이거 삭제하지 말아주시고 꼭 방송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또 옥상에 우리 강 이사님 담배 피러 올라갔는데 거기 올라가가지고 제발 방송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이 사람이 자기의 어떤 뭐 거국적인 자기의 의기 때문에 네. 이 방송을 보도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네.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 서울의 소리를 이용하려고 했다. 예, 그런 의도가 아주 많이 엿보였어요.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방송 보도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우리가 이제 방송을 이거 못하겠다. 네. 여러 가지 근거 서류들도 미진한 것이 많고, 그리고 이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뭐 조금만 그 증거 자료가 미진해도 우린 방송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더 확실한 증거 자료들을 갖고 와 달라 우리가 요구를 했었고요. 네, 예. 예, 그런 과정에서 이분이 이제 제대로 자기의 의도대로 이 방송을 안 해준다. 네. 이제 그런 것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더욱더 무리한 요구를 해왔고요. 그 과정에서 이 사람 이거 안 되겠다. 이 사람이 그동안 주장했던 모든 것들의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네. 예, 그거를 종합한 결과 저희가 이제 이 사람에게 그때가 3월 25일이었죠. 3월 네, 네, 25일 날 우리 스튜디오로 불러서 네. 우리 이러저러해서 방송을 못 하겠다 하니까 아까 여러분들 첫 번째 영상에서 보셨죠. 이 사람이 막 욕설을 내뱉으면서 네. 자신이 폭력정과 27범이다. 그리고 자신에겐 정신병력이 있다.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서울의 소리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훗날 우리가 이제 방송하기로 중단하고 이 사람하고 완전히 연락을 단절을 했었죠. 네, 예.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의 경제적인, 가정적인 네. 가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호르몬이 모시고 예. 산다 그러면서 그것도 확인된 바도 아니고요. 예. 본인은 뭐 전국을 다니면서 예.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사는데 경주에서 산다고 그랬어요. 예, 예. 그래서 나도 이제 늘 제 폰에도 경주 제보자 박아무개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저장을 해놨는데 그 어머니를 핑계 대는 것도 그것도 신빙성도 없고. 예.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최 목사님께서 그때 너무 열이 받으셔가지고 이 사람의 그 행실에 대해서 너무 열이 받으셔가지고 우리가 취재 과정에서도 돈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예. 예, 여러 가지 이제 취재 과정에서 돈이 들어갔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네 잘못으로 당신 잘못으로 보도가 중단됐으니까 당신이 서울의 소리에 끼친 손해를 다시 배상하라.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돈이 없어서 자기는 그런 거 할 수 없다. 네. 그리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정신지체 장애 증명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목사님께 보냈죠. 예, 우리 서울의 소리 예. 씨하고 저한테 한번 그거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은 없습니까? 예, 그럼 나중에 후속 보도를 할 때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신지체 3급 그러니까 이고 그다음에 본인이 정신병동에도 이제 수감돼 있었다는 치료도 받았다 예, 예, 얘기를 예, 했고 예. 그리고 나라에서 정부에서 60만 원의 돈이 지원금이 나온답니다. 정신지체 상급이라 예. 그런 얘기도 했고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은 돈이 떨어진다 하면 어떤 매체에 찾아가서 이런 제보를 하면서 또 그 제보 대가로 돈을 받고 요구하고, 예. 이런 요구하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서울의 소리에 했던 것처럼 여러 매체를 전전하고 노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스카이데일리가 털커덕 걸렸던 거고. 예. 하여튼 많이 스카이데일리 많이 제보자하고 친해 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오는가. 네. 예, 그래서 오늘 그 국민의힘의 그 성명서를 보고 우리가 황당해할 수밖에 없었죠. 그럼요. 예, 저희가 이거는 도저히 방송할 수 없다 해서 폐기 처분한 그 제보를 우리 국민의힘이 냉큼 받아서 오늘 헛발질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의 소리가 성명서를 냈었죠. 다시 한번 그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의 소리는 허위사실 제보자 박 씨에게 늘어난 국민의힘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국힘당은 당장 서울의 소리를 음해하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십시오. 하나, 국힘당은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5천만 대한민국 국민과 서울의 소리에 사과하십시오. 하나, 국힘당은 자금 서울의 소리를 음해하기 위한 허위 사실 유포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국민 앞에 약속하십시오. 국힘당이 이와 같은 서울의 소리와 최재형 목사의 사과 요구를 묵살할 시 서울의 소리는 허위 사실 유포 관련자 색출과 처벌을 위해 민형사상 고소 고발로 대처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서울의 소리 측에서 160만 원인가요? 그 사람한테 줬던 급여식으로 줬던. 그 당시 이제 예. 서울의 소리가 이제 2월 6일 날 네, 그 네. 목사님께 그 사람이 접근한 이후 네. 우리 서울의 소리와 함께 여러 가지 취재 장소를 다니면서 네. 취재하면서 그 사람이 이제 취재를 하면서 자기가 생계가 어렵다. 네. 그러면은 뭐 방송에 출연하면 돈을 받지 않냐. 네. 그에 대한 대가를 미리 달라. 그랬죠. 그러니까 네. 출연료 대가로 그리고 취재에 자기의 그 인건비 네, 그 예. 대가로 아마 한 160만 원 정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러한 요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옥새의 실문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이 사람이 옥새가 경주에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주 모처에 있으니 자신이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우리가 같이 그 분을 모시고 경주에 내려가서 옥새를 가지고 오면 되지 않겠냐 하니까 이 사람은 옥새가 있는 장소를 그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이 혼자 가서 옥새를 가지고 와야 한다. 때문에 그 옥새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차를 렌트해 달라. 예,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의 소리는 이 사람의 말을 그 증언들을 신빙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옥새를 반드시 실물로 확인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120만 원의 렌트비를 주고 네. 차를 빌려서 이 제보자 박 씨에게 제공을 했었습니다. 제공하는 조건이 이제 최재형 목사가 이제 이동할 때 예. 이동 수단으로 운전해주고 예, 그렇죠. 공사해주는 조건으로 예. 또 본인이 또 원했던 거고 예.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활동비 예. 조건으로 한 160만 원과 그다음에 차를 렌트해 줬던 네, 거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아까 그 욕설 나가는 그 음성 녹취록이 나간 그날 3월 25일인가요? 예. 그날 작은 스튜디오에서 우리가 보도 안 하기로 했다. 이제 다 여기서 이제 중단하게 됐다라고 하는 걸 통지하니까 본인이 막 이렇게 욕을 하고 몸싸움을 벌리고 이렇게 예, 그렇죠. 했는데 예. 그날 잠깐 이제 마치고 티타임을 하는 시간에 카니발을 갖고 도망을 가서 도주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지를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자료도 예. 사실상 그날 다 본인이 가져가겠다고 했거든요. 예. 그리고 영상도 함께 그 취재했던 영상도 그렇죠. 같이 지우기로 했는데 우리가 잠시 이제 그 화장실도 가고 예. 쉬는 사이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가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취재를 중단하고 또 최 목사님과의 관계도 중단하니까 예. 우리가 렌트해준 그 차량을 돌려달라. 키를 돌려주고 그다음에 당신은 이제 서울에서 떠나라. 예.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이 사람이 도주를 했어요. 차를 끌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달 한 달이 되니까 이제 렌트카 계약을 할 때 우리가 돈을 줬지만 그 운전자하고 계약을 하게 돼서 제보자 박 씨하고 렌트카 회사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달부터는 본인이 결제하지 않으면 그 차를 몰고 다닐 수가 없는 거죠. 예, 돌려줘야죠. 그래서 반납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저희는 관심이 없습니다만은 그 차를 저는 한 번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갖고 도망가서 한 달 동안 잘 쓴 그렇죠. 걸로 알고 있고 더 기가 막힌 거는 정말 이 제보자 박 씨가 그 이후에 한 달이 또 다가오니까 돈을 내야 되니까 또 다시 협박성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해서 그때 우리가 이제 고발장을 우리가 접수하려고 고발을 이제 준비를 했고 갖은 욕설을 저와 우리 서울의 소리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고 협박을 하고 해서 돈을 달라고 그런 이제 내용물들이 다 있으니까요. 또 그와 동시에
또 이제 그 텔레그램으로 저한테도 보내서 네. 이제 방송을 보도를 하면 안 되겠냐 네. 뭐 그런 식으로 계속 그러면 또 우리가 이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접근을 했었죠. 국힘당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방송으로 아까 그 영상물을 방송으로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의혹에 휩싸이도록 진위 여부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방송할까요, 국힘당 여러분?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예? 원하시면 저희가 방송하겠습니다. 예. 네, 저희가 그 인터뷰 땄던 영상들, 네. 예, 그 분이 제보자 박 씨가 원래 같이 지우기로 하고 이제 했는데 안 지우고 그냥 떠나버렸죠. 도주를 했죠. 차를 끌고. 예, 예, 예. 그 바람에 아직 그때 취재했던 그 영상들, 예, 아직 남아 있죠. 만약에 국힘당에서 그걸 원한다면 우리가 방송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어찌됐든 결론은 그겁니다. 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자기가 이 가지고 있는 이 중국 걸륭 황제 옥새라고 포장된 이 옥새를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돈을 일확천금을 획득을 할까라고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진 이런 제보자 박 씨가 이 매체들을 다니면서 그냥 팔색조같이 바뀝니다. 이재명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지만 알고 보면 천공하고의 대화인가요? 그 캡처를 보면 본인이 보내준 캡처를 보면 이재명을 아주 저주하는 욕을 또 하는 게 또 나옵니다. 예, 그런 게 나오는데 성향도 뭐 극우에서 극자로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 종교도 뭐 기독교, 개신교, 천주교, 신천지, 불교 뭐 이 말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종교를 넘나드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처신을 하는 걸 볼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요. 정말 더 기가 막힌 거는 저를 동행하면서 운전하면서 했던 말들을 다 녹음을 한 겁니다. 예. 녹음을 하고 제가 만났던 분들을 저를 뭐 수행원처럼 역할을 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명함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또 이제 명함을 확보해가지고 막 메시지 보내고 예, 이상한 메시지 보내고 이런 행태를 보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전형적인 사기꾼의 형태를 보였고 저는 이제 뭐 육체 건강이나 정신 건강이 연약한 분들을 뭐 폄하하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만은 본인이 전과 27범이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예. 또 폭력 전과가 대부분이었다라고도 얘기를 했고 예, 구속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정신병동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고 현재 상급 정신지체로 60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고 관련된 그 복지 카드를 앞뒤 장면을 저한테 보내주기도 했습니다만은 그거는 개인의 신상 의료 기록 카드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개를 안 하기로 했으니까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언론사 제공해 드릴 의향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치적인 민감한 사안이 내포된 이런 제보 내용을 정확하게 육하 원칙에 의해서 교차 검증하지 않으면 우리라고 이 제보가 얼마나 탐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보도를 미루고 있는 거는 이 제보자의 신뢰성이 너무나 그냥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이죠. 예, 떨어지고 어저께 한 말 다르고 오늘 한 말 다르고 사람들한테 화를 내고 한번 혈기를 부리면 무섭습니다. 고성을 지르면서 아주 막 자기 그 분노를 감추지를 못해. 그러니까 평이한 대화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처음에는 위장할 때는 본인의 신문을 위장하고 저한테 접근할 때는 아주 젠틀해 보이고 했는데 이제 본인의 본색이 드러나니까 막 굉장히 이제 본인이 이제 요구한 대로 안 들어가니까 서울의 소리가 예, 분노하고 욕하고 뭐 고함 지르고 이제 막 그냥 말할 수 없는 이런 매너 없는 행동들을 해왔는데 아무튼 이런 모든 거를 우리가 법적으로 그동안 준비해왔던 것과 더불어서 이번에 이렇게 거짓 제보를 했던 걸 포함해서 저희가 제보자 박 씨는 물론 스카이데일리 국힘당에 저희가 고소 고발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네. 이게 마무리 짓기 전에요. 네. 제가 국민의힘에게 조언을 하나 해드리고 끝내고 싶습니다. 네.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이분이 이제 우리가 보도를 중단하고 싸우고 나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보자 박 씨가. 네. 이제 이분은 우리가 이제 이 영상을 취재 영상들을 지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트로이의 목마다. 네. 나는 트로이의 목마인데 그게 뭐냐면은 나를 이제 테러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 테러가 아니라 나는 트로이의 목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모르게 우리가 마음대로 나중에 이거를 보도하게 되면 당신들 서울의 소리는 죽는다. 왜 죽느냐? 나는 정신병자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신병자가 한 증언을 어떻게 보도할 수 있겠냐? 네. 그러면 내가 정신병자라는 게 밝혀지면 너희들이 보도한 것은 완전히 허위 보도가 되는 거다. 그게 바로 트로이의 목마다. 그러니까 나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은 절대 너희들은 나중에라도 이걸 보도하지 못한다. 바로 그겁니다. 오늘 예. 스카이데일리와 국힘당 잘 들으셨죠? 우리 장 부장님 한 번 더 그 제보자가 이렇게 그 발언을 했던 거 한 번만 더 마지막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거 들으면서 끝내도록 하지. 내가 다 풀을까? 안 돼요. 나 폭력적가 27번이야. 아이 그게 뭐라고? 아이 나 정신병원도 갔다 왔어. 알았어? 됐어? 니네 이거 이걸로 그냥 다 걸려. 다 말했다. 응? 날 보고 뭐가 걸리는데? 앉으라고. 앉아. 야, 씨발 정신병자가 얘기했는데 씨발로만 이게 그럼 할 수가 없죠, 그럼. 이게 증언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안 한다고 했잖아 지금. 이거 끝나 이 씨발이니까. 방송 안 한다고 했잖아. 빨리 보도. 적어. 빨리 삭제해. 내가 번호 앞에서 내가 삭제. 장 부장. 다 삭제해. 우리 안 되겠어. 빨리 와. 경찰 예. 불러. 예, 사실은 저희가 경찰을 정말 부르려고 몇 번을 이렇게 시도를 했고 특히 이 제보자의 폭력성이나 이 고성을 지르는 이런 그냥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나 제 혼자 있는 데서 막 핏대를 올리고 고성을 지르고 하는 거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러고 이 사람이 또 트로이의 목마를 다른 각도로 해석을 했었다고요. 트로이의 목마는 네. 바로 저게 트로이의 목마인 건 맞습니다만 또 하나 최 목사를 뒤도서도 모르게 살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본인이 이렇게 나한테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예. 그 살해를 하더라도 네. 정신병력이 있으면은 감형을 받죠. 그렇죠. 아. 그래서 내가 이제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살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걸 내가 지적을 한 것도 이 언급할 때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상당히 무서운 얘기네. 네, 예. 그래서 트로이의 목마를 이 사람이 그렇게 활용을 했고 계속 말끝마다 나는 트로이의 목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방송을 보시는 극우 매체나 또는 우리 진보 매체 할 것 없이 박중땡이라고 하는 제보자가 이런 제보 내용을 접촉을 해오면 경계하시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만 그런데 예, 지금 예. 국민의힘은 이미 당한 것 같아요. 트로이의 목마에 당했습니다. 예, 트로이의 목마를 제대로 당했고요. 말 그대로 이런 분이 제보한 거를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맞받아서 쓰는 이런 매체들과 이런 국힘당도 저희는 관가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체계적으로 우리가 또 제2탄, 3탄 방송을 연속 방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저희가 할 것이고 예. 그리고 국힘당은 반드시 저희한테 사과하고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카이데일리 역시 우리 저는 무지하게 어제 바빴습니다. 방송 출연에 기자회견에. 그런데 그래서 우리 총괄 이사한테 답변을 이제 제가 대신 부탁을 했는데 답변을 했는데도 답변 내용이 하나도 기사에 반영이 안 돼 있고 그렇죠. 그리고 당사자인 저한테도 반론의 기회를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한가 하면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겁니다. 예, 그러면서 다짜고짜 뭐 옥세를 아느냐 뭐 이러면서 질문이 오길래 나 모른다. 그 누군지 명함을 기자라고 그러니까 기자의 명함을 보내주시고 문자로 일단 답변하시오. 그리고 끊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가 강의사님 소개시켜주고 내가 일정이 바쁘니까 예. 그런데 그냥 보도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악의적인 보도를 한 거고 이 매체가 우리 디올백 사건에 있어서도 굉장히 아주 악의적으로 보도한 매체입니다. 지금도 예. 게재가 돼 있습니다. 디올백 사건에 최재형 목사 이게 아주 나쁜 함정이라고 그러면서 그런 이제 아주 윤석열 정권에 아주 아주 동조하는 이런 매체인데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는 담당하는 기자와 그 대표는 뉴델리 대표는 혹독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의혹이 있던 반박 방송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해명 방송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 이 제보자 박 씨로 인한 국힘당의 성명을 반박하는 시간 이 정도로 마치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우리 그 박 제보자의 트로이의 목마에 아주 제대로 당한 우리 국민의힘 참 제가 보기에는 너무 불쌍합니다. 예. 얼마나 급했으면. 예.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우리가 2탄을 마련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